송영길, 나는 문재인 정부 지키는 이지스함, 대표되면 대통령 일일이 면담. 할 것 경선자 중 유일한 재수생 정호성 시인의 그대 잘 가라. 이렇게 절절하게 다가올 줄 몰랐다. 통합의 아이콘, 20대 구구 유희원. 평균 나이 55.5세인데 딱 56세, 인천 출신 후보들 중 유일하. 대종합 행정 경험 갖춘 후보, 가장 대통령 잘 이해하고 청와대와 잘 쏘. 통할 위치. 송영길은 문재인 정부 지키는 이지스함. 이인영, 최재성 후보와 협력. 당정청 간 문제 원인 솔직하게 공유해서 올바른 처방 만드는 게 중요. 부울경 지지 많아 남북경제협력 축 구성 집중적으로 해법 찾아보겠다. 대표된다면 대통령 면담 통해 일일이 들어보고 협의.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긴밀한 협력 필요할 듯. YTN 라디오 이동 평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FM 94.5 18시 10분에서 20시 방송일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내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이동형 이하 이동형 8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은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의원 이렇게 3명이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해서 컷오프 통과 소회, 또 본선 전망에 대한 의견 들어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송영길, 네, 안녕하세요. 이동형 우선 축하드립니다.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이동형 2년 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컷오프를 당하셔서 조금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할 때 보니까 경선 통과자 가운데 환호 성이 가장 컸습니다. 송영길, 네, 제가 경선자 중에 유일한 재수생입니다. 다 보니까요, 많이 기대한 분들이 많았고 또 지난번에 안 찍어줘서 미안 하다는 분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그때 2년 전에 나를 안 찍었던 짐을 벗었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안 찍 어떤 분들도 송영길은 될 줄 알고 여유 부리면서 다른 찍어준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동형 혹시 이번에도 떨어질까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습니까? 송영길 저는 조심한 거죠. 혹시라도 송영길이 무조건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 찍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동형 당대표 경선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의원님, 오늘 노회찬 의원 연결식에도 다녀오셨고요. 또 장례식장에서 우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하고 만나서 인사도 했었는데 노회찬 의원이 미국에 있을 때 과거 노동운동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송영길 의원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인천 지역에서 함께 노동운동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회상을 하신 것 같은데 친구이자 동료이자 선배 떠나보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송영길 정호성 시인의 그대 잘가 라는 시, 그 노래가 이렇게 절절하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인생 위기를 홀로 가다가 사랑과 죽음의 자유를 만났다는 말처럼 그 눈빛이 금도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하는 원망과 안타까움이 커요. 이동형 노 의원이 못다 이룬 꿈은 송 의원님이 이어받아서 이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영길, 네, 우리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형 다시 대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컷오프 통과하고 나서 통합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송영길 세대적으로도 제가 통합할 위치에 있다. 20대 국회의원이 평균 나이가 55.5세더라고요. 제가 딱 56세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또 제가 호남 출신이지만 인천에서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또 친문, 비문을 넘어서 하나의 원칙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후보께서 저를 지난 대선 때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영입했던 것처럼 그러한 통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형 중 묘한 건 이제 본선 아니겠습니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송영길, 제가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위치와 나이인 것 같습니다. 경력도 사선 의원을 했고 3분 후보 중에 제가 유일하게 종합 행정 경험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장 어려운 시를 맡아 성공적으로 위기 관리했던 경험을 강조할 생각이고요. 또 새 후보 중에 다 문재인 대통령을 도우셨던 분이지만 가장 최근까지 대통령직 속 국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정상회담을 뒷받침하고 수행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대통령을 잘 이해하고 청와대와 정부와 잘 소통할 수 있는
협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동영 8월 25일 전당대회는 대의원 40%, 권리당원 45%, 이렇게 해서 당원들, 또 대의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위원님을 범칙문으로 분류하던데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 대의원들의 표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송영길 친문이나 범칙문이나 이것은 대통령님과 결합했던 시기를 가지고 만든 건데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냐, 누가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 위 성공을 뒷받침할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가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가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이지스함이다. 이렇게 임병택 시장이 별명을 붙여줘서 쓰고 있습니다. 이동영 지금 8명이 후보 중 3명이 통과했고 5명이 통과를 못했잖아요. 이종걸 의원은 이해찬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 좀 만나보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송영길, 이인영 후보와 서로 협력하자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최재성 후보를 만났습니다. 최재성 후보의 주장에 제가 공감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동영 또 당 대표 공약은 예비 경선 통과 후에 발표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송영길 네, 준비 중이고 곧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동영 아직 발표는 아니고요. 최근에 위원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또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서 여당 대표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할까요? 혹은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송영길 가장 중요한 것은 당정청 간의 문제에 원인을 솔직하게 공유해서 올바른 처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단을 서로 다르게 하면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이나 정부 관료들이 생각하는 진단과 처방, 또 우리처럼 국회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에서 일반 서민 대중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느끼는 현장 문제에 대한 처방의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잘 조정해 서 보완해서 진단을 공유하느냐, 진단이 공유되면 처방은 거기에 맞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 특히 6.13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부울경에서 압승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지지율 보면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송영길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부울경이나 영남 쪽에서 지지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유는 북방 경제를 통해서 부울경과 침체된 대구, 경북 지역이 경제를 살려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북극 항구를 개척하고 조선 산업을 다시 살려내고 동해선을 연결해서 남북경제협력축을 만들어내고 이런 여러가지 구성에 대한 간절함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영 청와대가 야당을 향해서 협치 내각을 제안했는데 의원님이 만일 대표가 된다면 이 문제 협치 내각 혹은 소연정 얘기도 있던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송영길 우선은 제가 문 대통령님과 면담을 통해서 일일이 들어보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 당이 122석을 가지고 어떠한 개혁 입법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력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영 당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송영길 대연정, 소연정 이런 개념인데요. 저는 이 협치라는 것은 탄력적 개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리가 과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협치하지 말자는 것은 법안 통과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 그런 말은 성립하기 어렵고요. 어떤 형태로 든지 야당의 협력을 얻어야 법이나 통과될 것 아닙니까? 당장 공직자 비리수, 사처 같은 법도 그렇고 관련 현안들의 성과를 내려면 야당과의 사안별로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정적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당 청정 관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미 나름대로 고가는 섰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송영길 내 당 정책위와 정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당정 협의에 참여하게 하고 의원님들의 역량이 각 상임위별로 정책조, 정위원회를 통해서 반영되어서 이 내각이 조금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끊고요. 다음에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